비용은 거의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쓰시면서 개발하신 코드를 물어보실 때 AI에게 처음부터 물어보시진 않으신가요? AI는 세션이 끝나게 되면은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클로드 코드에 그래피파이랑 옵시디안을 붙여서 AI한테 아예 제2의 뇌를 만들어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만들어진 뇌를 통해서 조회를 하시는 게 토큰 소모량도 적게 들고 더 빠르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요즘 코드들을 보시면은 하나의 파일에 10,000줄이 넘는 코드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일들을 구성한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은 코드 베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요새는 보통 레그 시스템으로 많이 넣으려고들 하는데, 사실 레그 시스템으로 넣기에는 쪼개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델의 특징상 콘텍스트에 대한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모델들이 맥락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기존 레그 시스템 방식들보다는 그래프DB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사실 코드들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코드 구조를 트리로 만드는 AST, 그걸 활용하는 솔루션은 그래피파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피파이는 코드를 그래프 구조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옵시디안은 그 그래프 구조를 영구적으로 메모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실제 추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피파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래피파이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스타가 지금 8만 개 가까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인기가 있는 오픈소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쭉 내려보시면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피파이에서 뭐 가장 핵심인 내용이죠. 여기 이제 그래피파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 그리고 도큐먼트, PDF, 이미지, 비디오,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이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변환해서 매핑을 해주고, 이제 쿼리를 날릴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모든 파일들을 그래핑하는 방식 대신 이렇게 파일들을 기반으로 연결관계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이제 쿼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문장 이 3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코드에 대한 매핑은 무료다. 그리고 로컬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이 트리 구조에 있는 AST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LLM이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LM 토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이제 이런 코드에 대한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PDF, 이미지, 비디오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엣지에 대한 부분, 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러한 노드들이 이제 구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연결 구조를 태그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태그 기반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인덱스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그 기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임베딩을 하지를 않고 벡터 스토어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실 수 있고, 이 그래프를 만들고 나면은 그래프 기반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패스를 찾아볼 수도 있고, 두 개의 컴포넌트의 관계,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만들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graph.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의 아니면 노드들의 이런 관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UV라는 툴을 활용해서 그래픽 파일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픽 파일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은 AI 어시스턴트의 스킬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슬래시 그래픽파이 점 이제 해당 코드, 내가 생성해 놓은 코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가서 이 명령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파이 out이라는 폴더에 graph.html 그리고 graph.reportmd, graph.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저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graph.out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저는 이 장고 파일 프로그램에다가 이 그래픽 파일 아웃을 만들어 놨고,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일 3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graph.html, graph.json, graph.report.md 이렇게 파일 3개가 생성이 되고요. 이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이 리포트 MD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개수라든지 그리고 워드 개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서머리로 나와 있네요. 노드 개수 그리고 엣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쭉 이런 식으로 MD 파일로 이제 지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graph.json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graph.json으로는 이렇게 ID, 라벨, 타입, 서머리, 컨피던스, 로케이션, 노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구성, 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걸로 이제 graph.html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약 사항이 있어요. 내려 보시면은 5,000개의 노드 이상이면은 너무 커가지고 HTML이 브라우저에서 여는 데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옵시디언으로 여는 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뭐 간 노드라고 해서 연결이 많은 그런 노드들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커뮤니티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분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쭉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 어시스턴트들 지원합니다. 당연히 웬만한 에이전트 도구들, CLI는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 확장자, 그 코드로 이제 제공되는 파일 확장자 거의 대부분 파이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도 확장이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도큐먼트에 사용되고 있는 MD라든지 HTML, 텍스트, 야물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 독스 이런 것도 하고 PDF나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확장자,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확장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URL 넣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주요 명령어 4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래피파이 요거를 하시면은 아까 그 내가 생성해 놓은 코드에서 그 grapify.out이라는 폴더에 산출물들이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쿼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 데이터베이스 인증 연결된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쿼리를 그래피파이로도 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이따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패스, 특정 컴포넌트들에 대한 패스 이런 부분들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찾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드는 우리가 보통 GitHub으로 관리를 하시고 변경 사항들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정 폴더에서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특정 폴더에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매번 업데이트 하는 거리 번거로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 보시면은 훅 인스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훅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깃에다가 커밋을 하실 때마다 이제 오토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들을 실시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시디언 공식 링크에 한번 와봤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피파이가 있는데 옵시디언은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면, 옵시디언은 이제 그래피파이로 만든 그래프를 조금 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더 볼 수 있는 툴이라고 이해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보시면 우리의 모든 적어놓은 노트들, 코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링크 형태로 연결을 해서 코드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시디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링크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텍스트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해 놓은 부분들에 대한 노트를 링크 형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으로 내가 작성해 놓은 코드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코드에 이러한 의견이나 생각들을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컨드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드를 보고 처음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막막할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어디서 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검색을 하고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갖다 대면서 이 마우스가 이동하는 코드들,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캔버스를 통해서 내가 보기 편한 형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을 통해서도 옵시디언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은 그래픽파이는 이제 AI가 빠르게 정답을 찾기 위한 용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옵시디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지식을 눈으로 보고 들여다보면서 이해하는 도구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 파일을 통해서 한번 코드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저는 이 장고 on이라는 폴더에서 이미 그래픽 파일을 실행을 해서 그래픽 파일 out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냐면,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그래픽 파일이라는 스킬을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이 스킬에서 여기 뒤에 점만 해놓으면 해당 장고 on이라는 폴더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 파일을 만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쭉 보시면은 지금 실제로 16,000개의 노드 그리고 4만 개의 엣지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프에 대한 빌드 하는 부분들 요거를 볼 수가 있고, 리포트 MD 파일이라든지 HTML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3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노드의 엣지가 가장 많은 것들에서 간 노드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탑 10의 이러한 노드 개수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그래픽 파일 아웃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3가지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가지 파일을 하나씩 보면은 이제 graphic.html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처럼 이렇게 그래픽 파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HTML에 조금 부하가 생기네요. 보시면은 클릭을 해서 깊이라든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 정도에 대해 수준으로 그래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연결이 되었고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리포트 MD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고, graph.json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옵시디언 볼트를 만들어 볼 건데, 기존에 이런 장고 폴더에 있는 파일이 워낙 많아서 저는 이 db 폴더만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db 폴더만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클로드 코드 와서 그래픽 파일 스킬에서 장고 db 옵시디안 이렇게만 옵션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옵시디안의 볼트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다시 읽고 볼트 폴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 폴더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엣지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볼트 폴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이 쭉 있는 것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시디언에서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옵시디언에서 열기를 하고 이렇게 폴더가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픽 파일 폴더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파일 형식이 되고요. 최초에 이제 인덱싱 작업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폴더에 있었던 마크다운 파일들 연결 구조 관계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G를 누르면은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DB 쪽의 그래프 노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모형도 어떻게 보면 뇌처럼 생겼죠. 이렇게 뇌처럼 생겨 있고, 여기 보시면은 색깔별로 이제 비슷한 태그들을 가진 애들끼리 연결이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컴포넌트들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쿼리셋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 필터에서 쿼리셋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쿼리셋만 이제 별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요 부분에 이제 노드를 들어가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 메소드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계속 옮겨가면서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CD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다시 찾아보시려면은 이제 아까 필터를 제거하고
폴더를 제거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색을 하면서 옵시디언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파일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토큰 사용량 그리고 속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폴더를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하나는 이제 그래픽 파일을 활성화해 놓은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 파일 아웃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동일한 코드, 장고에 대한 코드만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폴더를 한번 똑같은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래픽 파일가 켜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그래픽 파일가 꺼져 있는 기본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량을 보시면 지금 0달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동일한 프롬프트를 동시에 날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고 들어온 이 HTTP 요청에 대한 실제 전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똑같이 프롬프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래픽 파일가 켜져 있는 걸 보면 그래픽 파일 쿼리를 날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래픽 파일가 켜져 있지 않은 부분의 폴더 같은 경우는 이 요청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소스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래픽 파일가 켜져 있는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서버 진입부터 리퀘스트 생성하고 미들웨어 체인, 그리고 URL 라우팅, 예외 처리 및 응답, 반환, 이렇게 답변을 준 걸 볼 수가 있고, 아직 그래픽 파일가 켜져 있지 않은 폴더는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결과는 WS 리퀘스트 생성하고 미들레어 접근한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하고 응답하는 구조로 동일하게 답변은 준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56초 걸렸고요. 1분 53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큰 사용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0.183달러 그리고 2.0 정도의 아웃풋 토큰량이 보이고, 그래픽 파일가 켜져 있지 않은 부분은 약 0.58달러 그리고 5.2K 아웃풋이 보이네요. 비용은 거의 한 3배,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픽 파일은 기존의 코드 베이스들을 그래프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옵시디안은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어놓은 생각과 노트들, 이런 것들을 링크로 연결을 해주고 클로드 코드가 그 위 기반에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래픽 파일가 없다면 클로드 코드는 모든 파일을 탐색하느냐고 토큰량을 많이 소모할 것이고,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픽 파일로 그래프를 한 번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브레인에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토큰 소모량도 줄게 되고 시간도 더 빠르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점점 더 많이 할수록 이러한 격차들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